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 1급 93회 기출문제 실무시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3회 실무 폴더 들어가서요. 텍스 실행시켜 주시고 수험 번호는 2117개 이름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93회 맞고 문제형 A형 감독관 번호 1986 A형 1986 엔터 하면 되죠. 실무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실무 시험의 첫 번째 문제는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입력하라고 합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클릭해서 거래처 등록해 보겠습니다. 코드가 00350 350 엔터 하면 됩니다. 350 엔터. 주 스마일이네요. 주 스마일. 유형은 동시로 입력이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403 81 51065 51065. 대표자 성명은 곽미경, 업태, 도매 및 소매. 종목은 대형 마트. 주소는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2336 문산동까지. 문산동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그렇다면 거래처 초기월부터 열어놓고 보죠. 거래처별 초기월에서 외상매출금 여기 있네요. 외상매출금 클릭하고 국제무역이 3,800만원 국제무역이 3,800만원 3,800만원 수정해주고요. 다음에 영진상사가 2,700 영진상사 2,700 오케이 2,700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여기 있네요. 외상매입금 한국기업이 7,000만원 한국기업 7,000만원 오케이 조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빛산업이 2,350 새로 입력해야 되겠네요. F2번 누르고 한빛산업 금액은 2,350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재무상태표 금액은 그냥 이 두 개의 합계 금액이 이거다라는 거를 보여준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교육훈련비 제조원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수정하는 거죠. 제조원가 명세서 수정하면 제품 제조원가가 달라지고, 그렇다면 손익계산서에 제품 제조원가가 달라지니까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도 달라지고, 단기순이익이 달라지니까 이경험 처분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이 또 달라지고, 그에 따른 차기월 미처분 이익경험이 또 달라지고, 미처분 이익경험은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경험에 반영되고. 복잡하죠? 4가지 재무제표 다 수정하라는 겁니다. 원가명세서 클릭합니다. 여기서 교육훈련비가 있나요? 쭉 보니까 없습니다. 누락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추가로 입력합니다. 교육훈련비. 금액은 150만원. 엔터를 치면 여기 제품 제조원가 금액이 변경이 될 겁니다.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제품 제조원가가 변경이 됐죠. 7,515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어디 숨어 있냐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매출원가 클릭하면 숨어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금액 7,365만 원이 아니라 7,515만 원이라는 거죠. 7,515만 원. 엔터 해가지고 매출원가도 달라지니까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 있는 단기 순이익이 변경이 될 겁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변경이 됐죠. 단기 순이익이 변경이 됐으니까 이 단기 순이익 1,323만 원이 전기분 이익금 처분 계산서에 또 영향을 줄 겁니다. 여기 단기 순이익 금액 여기 있죠. 금액이 변경 전의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단기 순이익이 1,323만 원으로 수정해 줘야 되는데 수정하지 말고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저절로 수정이 된다는 거. 그러면 미처분 이익금 이 금액이 또 수정이 될 겁니다. 불러오기 하면 다 수정이 됐죠. 13230 13230 맞고 미처분 이익금 5,112만 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금액이 그대로 가야 되죠. 52620이 아니라
5112000으로 바꿔야 되겠죠. 5112000 엔터 하면 끝납니다. 역시 대차 차익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요. 잘 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렇게 종료해 주고요. 다음 문제 봅니다. 일반전표 입력 문제네요. 8월 27일 일반전표 입력에서 8월 27일 이렇게 나오네요. 1번 보겠습니다. 8월 27일 주풍암산업으로부터 원재료 1,600만원 200개 개당 8만원을 겨울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60만원을 당좌 수표 발행 지급 계약금입니다. 그럼 선급금이죠. 차변의 선급금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하면 됩니다.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풍암산업 금액은 160만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102 화살표 160만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7일 당사는 우리 회사죠. 당사는 주 안동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2,500만원 중 2천만원은 보통예금을 계좌이체 지급.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2천만원 나머지 500만원은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외상 매입금이 지금 없어지는 과정이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는 안동이고 이게 전체 금액이 2,500만원입니다. 대변에 2천만원은 보통예금 계좌이체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2천만원이죠. 또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 채무 면제이익 5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10월 25일로 갑니다. 10월 25일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보통 주식 5,000주 주당 액면금액 5,000원 그러면 자본금이 늘어나요. 자본금 대변에 늘어나죠. 5, 25 액면금액 2,500만원이 대변에 자본금으로 증가합니다. 1주당 발행금액은 1,000만원이고요. 발행했으면 발행그 대금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오케이.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신주 발행비가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하나의 점표를 입력할 주식 할인 발행 차가 없다고 가정한다. 하나하나 한번 구분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이 들어오겠죠.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들어오는데 얼마나 들어오나요? 발행금액이 주당 만원이고 주당 5천 주기 때문에 5천만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차변에 5천만원 보통예금 대변에는 자본금이 생기죠. 자본금 액면금액 그대로 액면금액이 5천 주고 액면금 5천원이니까 5, 25, 2,500만원이 자본금이 생기죠. 2,500만원 그리고 현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비용 현금 지급 50만원 대변에 현금 101 50만원을 지급했죠. 50만원 나머지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본금이 2,500만원짜리인데 5천만원에 발행했고 50만원 진주 발행비 했으니까 남는 금액이 대변에 실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죠. 대변에 초과 주식 발행 초과금 2,45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12월 8일로 가겠습니다. 12월 8일 제품의 수출을 위하여 중국에 출장 갔던 홍길동은 12월 4일에 지급했던 출장비 150만원 중 125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사 연금으로 반납했다. 출장 나갈 때 아마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서 나갔을 겁니다.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연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출장 갔다 와서 출장비를 125만원 썼다. 이건 여비교통비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차변에 여비교통비 125만원 그리고 정산하니까 150만원 갖고 가서 125만원 썼으니까 25만원을 현금으로 반납해야 되죠. 그렇죠. 회사 입장은 현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차변에 현금 25만원, 대변에는 가지급금 150만원. 그런데 거래처 입력할 것 돼 있으니까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홍길동을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변에 여비교통비 매출을 위한 거니까 영업에 관한 거죠. 812번 여비교통비 입력해 주고요. 금액은 전체 125만원 주고 또 차변에 현금 들어오죠. 25만원의 현금이 들어옵니다. 대변에는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홍길동을 입력합니다. 홍길동 입력하고 전체 금액 15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겠습니다. 12월 10일입니다.
11월분 건강보험료 현금 납부했습니다. 그럼 대변의 현금이죠. 총 금액은 41만 2,500원이며 이 중 50%는 지급부담분. 지급부담분이라는 거는 그 월급 지급할 때 이만큼 떼놨다가 이거를 뭐 납부하는 거죠. 월급 지급할 때 떼는 금액은 4대 보험 세금 다 합해서 예수금으로 떼죠. 그래서 50%는 예수금이라는 겁니다. 예수금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 회사 부담분인데 제조지급분 123,750원, 관리 부분 82,500원이다. 다음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회사 부담분 이 금액 복리후생비인데 123,750원은 제조 부분 500번대 복리후생비고 관리 부분 82,500원은 800번대 복리후생비다라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일단 회사에서 뗀 거 41만 2,500원 41만 2,500원에 50% 곱하기 0.5 하면 20만 6,250원인데 이 금액은 예수금이라는 거죠. 종합부담분. 그래서 예수금 20만 6,250원 20만 6,250원 예수금이고요.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제조원가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죠. 제조원가는 제조부분 12만 3,750원 이렇게 되고 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이번에는 판관비 811번이죠. 복리후생비 82,500원 82,500원 그리고 비로소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1번 현금 41만 2,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12월 18일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우주상사의 토지를 4억 5천만 원에 취득했다. 그러니까 그는 토지가 아니라 투자 부동산으로 매치를 하는 거죠. 취득. 대금은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미지급금이 되고요. 취득세 2천만 원 보통예금 이체했다.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2천만 원인데 이 토지가 4억 5천만 원짜리 토지인데 취득세 2천만 원이니까 이게 토지가 4억 5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4억 7천만 원짜리죠. 그래서 차변에 투자 부동산 4억 7천만 원 해줍니다. 투자 부동산 4억 7천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있죠. 미지급금. 우주상사. 금액은 장개월 뒤에 지급하려고 했으니까 4억 5천만 원. 또 대변에 보통예금 103.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다음 보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8월 21일. 매일 매출 전표에서 8월 21일. 보겠습니다. 주 소유통에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매출입니다. 매출을 하면서 전자제한계에서 발급했으니까 일반적인 매출에서 뭐 전자제한계에서 발급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과세 매출 11번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금 중 1,2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우연상사에서 발행한 어음 그러니까 받을 어음인데 거래처를 우연상사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소유통에 판매했는데 우연상사로 받을 어음을 적어주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대. 외상매출금이죠. 공급가액 2천만 원, 세액 200만 원이니까 합해서 합계금액이 2,200만 원이 되고요. 어음 받은 게 우연상사에 받을 어음 받은 게 1,200만 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 된다는 겁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유형 11. 공급가액은 2천만 원, 세액 200만 원, 거래처는 소위유통 전자제한계에서 발급했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차변에 받을어음이죠. 받을어음 10인데 소유유통이 아니라 우현상사 겁니다. 우현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죠. 금액은 1,200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외상매출금 108번 나머지 금액이 1,0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11월 10일입니다. 10월 11일입니다. 10월 11일 미국에 소재한 주필립스의 제품을 3만 달러에 직수출하기로 하고 매출해서 직수출인 거죠. 제품을 선적하기 완료하였다. 수출 대금은 3개월 후에 받기로 외상 매출금이죠. 선적 일시점 기준 환율은 1,200원이다. 그렇다면 3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얼마인가요? 3,600만 원인가요? 1,200원
그거는 곱하기 3만 달러 하면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이 공급가액이 될 거예요.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1일 매출에서 수출이니까, 직수출이니까 여기 16번 수출로 입력합니다. 16번 수출. 공급가액은 아까 계산했던 3,600만 원. 거래처는 필립스. 영세구문은 직수출이겠네요. 직접 수출이니까 직접 수출 1번. 직접 수출. 수출 신고 번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분계는 외상. 외상으로 해도 되고 뭐 혼합으로 해도 상관없죠.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편하게 2번 외상하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7일입니다. 영업부 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 전진 자동차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2000cc 구입하면서 전자자연계산서 2200만원, 부가세 220만원 발급받고 보통예금에 지급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불공으로 들어갑니다. 매입에서 불공 54번으로 들어간 거죠. 54번. 공급가액이 2200만원, 부가세가 220만원, 거래처는 전진 자동차, 전자자연계산서 발급받았고 1번. 불공제 사유가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클릭해 주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3번 혼합해서 차변 들어오는 게 차량 운반구, 대변에는 보통예금 지급 103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다음 문항 11월 17일이네요. 11월 17일 소비자 오미자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판매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금 발급한 게 물품 가격 79만원, 부가세 79,000원 합해서 869,000원이에요. 그럼 입력하겠습니다. 매출할 때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니까 현금 과세 22번 현과로 입력합니다. 현과. 공급가액은 합계 금액을 적어주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해주죠. 현금 영수증 카드 건별일 때 그렇습니다. 869,000원. 됐고요. 거래처는 오미자씨입니다. 오미자. 분계는 현금이죠. 현금. 이렇게 되면 뭐 끝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월 15일. 12월 15일. 삼촌상사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세하면 재형계산을 발급받았다. 매입에서 전자재형계산을 발급받은 거니까 일반적인 매입입니다.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에 해당이 되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삼촌상사에서 매입한 거고 공급가액이 230만원, 세액이 23만원 합하면 합계금액이 553만원입니다. 근데 현금으로 받은 게 153만원이고요. 현금으로 준 게 153만원이고요. 어음으로 지급한 게 지급어음이죠.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153만원, 지급어음 100만원으로 해줘야 되겠죠. 입력합니다. 유형은 매입의 일반적인 51번, 공급가액은 230만원, 부가세 23만원, 삼춘상사, 전자재형계산서, 전자계산서죠. 죄송합니다. 전자계산서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전자재형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했고 전자계산서로 되어 있고 이럴 때는 전자재형계산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재형계산서 발급받은 걸로 해가지고 분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재형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전자재형계산서 1번으로 입력하고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혼합. 원재료 매입한 거 맞고요. 대변에 현금 지급한 게 있죠. 101 현금 153만원. 또 대변에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6번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주 삼양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할 노트북 유형자산 세대를 66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구입하면서 법인명의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매입하면서 카드 결제했네요. 일단 이건 비품이고요. 그렇다면 매입에서 카드 결제, 카드 과세죠. 57번입니다. 57번이고 공급가액은 다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원이니까 공급가액은 600만원.
부가세 60만 원이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잘못 입력하면 두 번째 입력할 때는 그냥 그 금액을 제대로 써줘야 됩니다. 600만 원하고 6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에 공급처명은 삼양전자, 신용카드사는 삼성카드, 법인 삼성카드, 분계는 카드죠. 카드 4번. 대변에 미적금 삼성카드 잘 돼 있고요.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 오류수정 문제죠. 8월 17일 주모두 판다로부터 구매한 복사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일반전표에서 상품 220만 원으로 재개처리하였으나 사실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처리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받고 공제 받으려면 일반전표 입력하면 안 되죠. 일단 일반전표 입력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8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품 대변 모두 판다고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이렇게 지급했고요. 이거를 매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매매출전표 8월 17일에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받았으니까 매입 쪽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받으면 61번 현금과세죠. 공급가액은 200만 원이고 부가세는 20만 원인데 현금 영수증, 카드, 건별 이럴 때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저절로 분리해 주죠. 220만 원 하면 부가세 이렇게 분리해 주죠. 거래처는 모두 판다.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현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 그 보통예금 이체했죠. 그래서 혼합. 원재료가 아니라 차변의 비품,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번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일반전표 입력한 걸 지워줘야 됩니다. F5번 눌러서 삭제, F5번 눌러서 삭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8월 25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2,500만 원을 전액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8월 25일 현재 주 마산의 외상매출금 잔액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0만 원은 주 마산에서 발행한 엄대금을 조기상환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000만 원만 1,500만 원만 외상매출금 잔액이고 받은 거고 1,000만 원은 어음을 조기상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그럼 받으러함이 감소되는 거죠. 그럼 일반전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가세 없죠?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에서 8월 25일 이렇게 돼 있네요. 주 마산에 돼 있고 차변에 보통예금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전액 외상매출금인 줄 알았는데 외상매출금이 전액이 아니고 1,500만 원만 외상매출금이더라. 1,500만 원. 그리고 또 대변에 나머지는 발행한 바드럼인 거죠. 바드럼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바드럼 110번 바드럼 주마산 입력해 줘야 되겠죠. 106번 주마산 입력하고 화살표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결산 정리사항이네요. 그러면 매매출 전표는 끄고요.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로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8월 1일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된 보험료 제조 180만 원, 관리 156만 원은 1년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단기분과 차기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단기 8월 1일부터니까 8, 9, 10, 11, 12, 5개월치입니다. 단기 5개월치는 보험료가 맞는데 남아있는 7개월, 7달치는 올해의 보험료가 아니라 내년의 보험료라는 거죠. 그럼 제조 부분은 180만 원 곱하기 12개월 분의 7개월 하면 계산해야 되겠죠. 18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7 하면 10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그 105만 원이 되고요. 글자가 0 보기가 싫죠. 새로 쓰겠습니다. 180만 원 곱하기 12개월 분의 7개월 해가지고 105만 원이 내년의 보험료라는 거죠. 관리 부분은 156만 원
156만 곱하기 12개월분에 또 7개월 해주면 156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7개월 하면 91만원. 91만원이 올해 게 아니고 내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선급비용입니다. 선급비용, 대변에는 보험료 해가지고 보험료를 줄여주는 거죠. 차변에 선급비용. 선급비용 합계 금액이죠. 196만원이 되고요. 대변에는 보험료. 500번대 제조가 계산했듯이 105만원. 대변에 800번대 판관비가 91만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50만원만큼 많다. 그러면 현금이 실제가 더 많다. 현금이 50만원만큼 들어와 있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많아서 12월 11일 날 현금 가부적으로 회계 처리.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가부적으로 50만원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현금 가부적이 대변에 있어요, 지금. 처리하였는 바, 결산일에 30만원은 외상 매출금의 회수고, 나머지 20만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어쨌든 현금 가부적을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현금 가부적을 대변에 있었던 걸 차변에 와서 없애주고, 대변에는 30만원 외상 매출금 적어주고요. 나머지 20만원은 대변이니까 자비익을 적어주는 겁니다. 차변에 현금 가부적 50만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까 108번 영진상사 금액은 3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잡이익 살표 20만원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올해 계상될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비 관련 결산 분계를 하시오. 건물은 관리부서의 건물에서 100만원, 제조부서의 기계장치 180만원. 어쨌든 감가상각비 합계하면 280만원이고 관리부서 제조경비로 들어갈 게 기계장치 180만원이고 판관비로 들어갈 게 100만원입니다. 합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또 280만원. 근데 건물 기계장치 따로따로 입력해줘야 되겠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800번대 건물은 금액이 100만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100만원. 또 차변에 감가상각비 500번대 제조원가죠. 518번 감가상각비 금액은 180만원.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기계장치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역시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서 입력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조회에서 입력하는 문제죠. 서식은 다 종료를 해주고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4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 판관비에 속한 차량 유지비 금액은 얼마인가? 보죠. 4월이고 현금 지급한 거, 현금 지급했는지 외상인지 잘 모르는데 어때 현금 지급한 걸 찾으려면 월계표를 들어가야 됩니다. 월계표에서 4월부터 4월까지 해가지고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판관비 여기 있죠. 여기서 차량 유지비 여기 있네요. 차량 유지비 현금 지급한 거 현금란에 현금 지급한 거 56만원입니다. 그래서 56만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3월 31일 외상 매출금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거래 금액은 얼마인가? 4월 말에 모든 거래처를 다 조사해가지고 가장 큰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럴 때는 거래처 원장입니다. 모든 거래처를 찾을 때는 거래처 원장. 3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엔터 하면 모든 거래처를 다 조회해 주죠. 가장 큰 게 보니까 5,070만 원 있네요. 5,070만 원. 주 유민이고요. 거래처명은 주 유민이고 금액은 5,070만 원 적어놓고 또 넘어가는 겁니다. 3번 제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전자세관계약서 발급분 중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세관계약서, 전자세관계약서의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가치 파트 탭에 클릭해가지고 세관계약서 합계표 클릭합니다. 합계표 클릭해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정기신고고요. 그 다음에 발급분이니까 매출이 맞고 그리고 매출 탭 맞고요.
문제에서는 주민등록부 발급분, 주민등록 번호 발급분 공고까지 물어봤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번호가 어디 있는지 쭉 내려보면 주민등록 번호 발급분 있고 여기 있네요. 맨 밑에 주민기재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공급가액은 500만 원이죠. 세액을 물어봤으면 50만 원일 텐데 주민번호 발급분 50만 원, 500만 원, 공급가액 500만 원 이렇게 찾아서 적어주면 됩니다. 이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해서 객관식 문제 답안 이렇게 클릭해서 문제 풀고 나서 바로 입력해 주면 되고요. 다음에 실무시험 1번은 56만 원, 2번은 주민이고 금액은 5,070만 원. 주민번호 발급분이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닫기하고 확인. 다음에 답안 저장 클릭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